네, 안녕하세요. 배정원입니다. 네,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게 되는데요. 그 댓글 중에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뭐 맞는 얘기도 있고 좀 잘못 알고 계시는 얘기들도 있지만 제가 가능하면 좀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분주해서 만족스럽게 댓글을 다 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. 자, 오늘은 댓글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. 어떤 이야기냐면 내 아내는 70세인데 성관계 자체를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. 설득시킬 방법이 없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셨어요. 자, 남편이 70세가 아니고 아내가 70세라는 거죠.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아, 70세면 이제 그만 성생활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조사를 해보면 60대는 뭐 당연히 60대는 요즘 노인이라고 보지도 않잖아요. 50대부터 60대가 되게 많은데 그 60대들이 지금 거의 뭐 청년처럼 소녀처럼 그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예전처럼 60대를 노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분은 이제 70세라고 해요. 그래서 70세면은 아마도 폐경된 지 20년 가까이 되신 분이고,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. 원래 부인께서 성관계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인지, 아니면 이제 내 나이가 70세인데 지금 성관계를 한다는 게 너무 좀 부끄럽다, 좀 주책 같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인지 둘 중에 어떤 건가 하는 거죠. 첫 번째인 경우는 원래 성관계는 좀 부끄러운 일이다. 그리고 성관계는 즐겁지 않다. 하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오셨던 분일 수 있겠어요. 그리고 또 젊었을 때도 성관계가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. 즐길 수도 없었고 의무적으로 했어야 했고 또 남편의 어떤 성관계 기술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. 보수적인 가정교육이나 성에 엄숙한 그런 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사회의 그런 성의식을 우리가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가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성에 좀 보수적인 분들이 특히 그 나이 든 여성에게는 많은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요, 노인은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성관계는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좀 주책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좀 설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. 예전에 계속 성관계를 해오셨던 분이고 그 기억이 나쁘지 않다면 그 노인들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뭐 영화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영화도 있고 또 요즘은 뭐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이 지금 하고 계시죠. 그래서 80대가 넘으셔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열흘에 한 번, 뭐 한 달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이 들어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건강에 중요한 행복감을 갖다 주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노인들은 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몇 살까지 성관계를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뭐 죽을 때까지 하죠. 뭐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한다고 해요. 이렇게 대답들을 잘한단 말이에요.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. 그러면 학생의 80세 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성관계를 하실까? 이렇게 물어봐. 무슨 말씀이세요?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이론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성관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연세가 드신 분들을 보고는 성관계를 하실 리가 있어? 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우리들인 것 같아요. 자, 노인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꽤 있었죠. 우리나라는 아마 2000년대부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는 성에 대한 건강한 담론이 굉장히 사회로 많이 나왔던 시대입니다. 이거는 이제 구성애 선생님의 공로가 굉장히 컸죠. 그래서 건강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이나 혹은 공공장소에서 교육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까요? 그리고 나서는 점점 성이 보수화되고 지금은 굉장히 엄숙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그 2000년 초에 나왔던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? 70대
중반에 들어선 그 남녀 노인이 배우자와 사별하고 정말 외롭게 재미없게 사시다가 그 두 분을 정말 운명적인 그 만남 이후에 너무 열렬한 성생활이 있었죠. 그 영화를 보면 남자 노인이 달력에 막 얼마나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나를 막 적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라는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뭐 밤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낮거리 이래갖고 막 낮에도 하시고 또 두 분이 막 목욕을 하시면서 애무도 하시고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, 노인들은 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야 라는 우리의 생각을 확 바꿔준 그런 영화였습니다. 그런가 하면 또 그 뒤에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영화가 있었죠. 그래서 거기에서는 각각 사별한 그 두 노인께서 만나서 사랑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, 한 커플은 같이 사는 부부인데 이제 이 부인이 점점 치매가 생기고 이러면서 동반자살하는 좀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.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는 이거는 노인을 이해하고 만든 영화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,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,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몸의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. 아무래도 첫 관계를 하는 그런 그 어린 젊은 남자와 여자와 달리 이미 성관계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몸의 진도를 훨씬 더 빨리 나가고, 그리고 몸이 주는 그런 어떤 위로를 알기 때문에 더 몸의 진도가 빨리 나가고, 혹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빨리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새롭게 만나는 노인들에게는 왜 남녀 차이를 느끼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노년이 되면 남자와 여자한테는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. 이게 결국은 호르몬의 변화거든요. 그래서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30세부터 뚝뚝 떨어집니다. 그런데 물론 활기찬 생활을 하고, 그리고 뭔가를 막 추구하고 뭔가 이렇게 경쟁하고 막 이렇게 지내는 분들은 좀 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가 되고, 성관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훨씬 좀 많이 분비가 되는 걸로 알 수 있어요. 그런데 남자들도 한 50대가 되면 이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제법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갱년기라는 증세를 앓게 되죠. 그래서 뭐 기분이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. 그래서 막 젊을 때는 뭐 야구, 뉴스 뭐 이런 것만, 정치적인 막 그런 프로만, 막 다큐멘터리 막 이런 걸 보시던 내 남편이 이제 50대, 60대가 되면서 연속극을 보기 시작하고 옆에서 막 울기 시작하고, 그런 걸 보면서 아, 이 사람이 좀 여자 같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. 아마 그게 호르몬의 영향인 거죠. 그래서 그때가 되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기도 해요.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욕을 부추기는 호르몬이 자꾸 떨어지니까 무기력하고, 그리고 그때 되면 이제 피가 왜 그간에 너무 영양가가 많은, 혹은 술 뭐 이런 걸로 이제 이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고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성인병이 생기면서 발기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루, 성관계할 때 사정이 잘 안 되는 지루의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남자가 이제 한번 사정을 하고 나면 부름기가 있잖아요. 다시 그 발기가 되기까지의 그 기간이 있는데, 그 부름기가 점점 더 길어지죠. 그래서 그 남자들의 성기능 노화는 흡연과 과음과 은퇴가 굉장히 마음의 기운을 떨어뜨리게 하잖아요. 그리고 영양 부족이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기도 합니다.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극적입니다. 그 변화가. 왜냐하면 여자가 폐경을 겪으면, 요즘은 이제 완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,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거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. 남자는 이렇게 서서히 줄지만 여자는 바닥이 딱 되는 거죠. 그래서 부신이나 난소에서 아주 조금 만들어낼 뿐이고 거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. 기분이 우울해지고 막 자살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.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화를 막 많이 내고, 그리고 잠이 안 와요. 불면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또 하루의 그 무드가 떨어지죠. 기력도 떨어지고, 그리고 홍조처럼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, 그런 증세와 함께 질이 건조해집니다. 그래서
뭐 방년 18세, 뭐 방년 16세 이렇게 되면 그 서양에서도 16, 여자의 그 16살이라는 나이는 막 물이 오르는 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우리 나이도 방년, 꽃처럼 피어나는 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 폐경이 된 여자는 정말 물이 마르는, 그래서 낙엽이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질도 건조해지고 눈도 뻑뻑하고 입도 건조해지는 그런 나이가 되죠. 이렇게 되면 성관계를 할 때 아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의무감 때문에 했던 성관계는 이제 안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그 시기가 되면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, 그리고 아이들은 다 커서 성인이 된 그 자녀를 돌봄에서의 피로감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성욕이나 성기능이 나빠진다고 말할 수 있죠. 그 여자들에게 이 어떤 성욕이나 내 마음이 얼마나 늙었는지, 몸이 늙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, 또 건강한 파트너가 있을수록 성관계는 별로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닌지 조금 더 좀 보셔야 되고요. 사실은 나이 들어서의 성생활은 횟수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횟수는 적어지겠죠. 당연히 좀 적어지지만 좀 규칙성을 띌 필요는 있고요. 그래서 적어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열흘에 한 번이라든지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오르가즘을 느끼면 뭐 더 좋지만 사실은 어떤 활력을 주기도 하고, 그리고 자신감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 노인이 될수록 성생활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죠. 이 노인의 성관계는 삽입보다는, 물론 뭐 삽입을 제외할 수는 없죠. 하지만 스킨십이나 키스나 포옹, 만지기 이런 것들이 점점 주가 돼서 친밀감을 나타내고 예뻐하고 돌보고 쓰다듬고 하는 그런 성관계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물론 노인이 돼도 삽입하는 성관계, 자위행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만족도를 준다고 하죠. 하지만 노인이 되면 안 한다보다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. 노년의 성에서는요, 계속 하는 게 참 중요해요. 그리고 하지 않으면 질협착이나 발기부전이나 사정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. 있는 기간은 써야 퇴화하지 않아요. 그리고 성기관만큼 빨리 노화하는 기관이 없습니다. 안 하면 질이 이렇게 붙어버린단 말이에요. 그리고 질 조직은 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성관계를 거의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. 아까 얘기했던 그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를 보면 이미 사별한 지 뭐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갔고, 그 성관계를 안 한 지 몇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서 성관계를 시작을 하니까 낯거리도 할 정도로 성관계를 했던 이 커플을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윤활제를 많이 쓰시고요. 그리고 지금 성관계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면, 아주 뜨문뜨문이라도 해오셨다면 좀 덜 하지만, 아주 안 하셨다면 사실 그 삽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뭐 키스도 하고 포옹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, 그리고 또 토이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놀이로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그런 성관계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즐거움을 줄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표시까지